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사안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22일 TCK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잠정 실적이 공개되었는데 실적 예상치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업황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앞서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업황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추세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추세가 바닥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추세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반등하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양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한 이슈 같은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좀 이어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연장선이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 관련된 하락 부분이 가장 컸다. 근데 이 반도체 하락이 업황이나 시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한 명의 대통령 후보와 한 명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7천조가 아니고 700조가 증발한 며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TSMC 쪽으로 해가지고 방위비를 분담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리스크 때문에 TSMC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미국 땅에서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구축을 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는데 너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바람에 ASML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악재로 또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AMD가 10%, ASM은 13% 정도, 그 다음에 퀄컴은 9%, 브로드컴은 8%, 대부분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 정도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년도 이후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일 만큼 하락세가 되게 깊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한국 반도체 주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또한 업황, 시황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이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번 분기 매출액이고 683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고,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59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93억 원 정도 16%나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에 지난 분기는 170억인데 영업이익도 거의 30억 가까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 정도 증가를 해서 매출액 증가보다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낸드 플래시 업황의 회복 수혜로 전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렸었죠. 결국에 그 데이터가 TCK의 업황,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앞에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때 HBM 같은 경우는 D램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향으로 하는 SSD가 낸드를 수요를 이끌면서 주가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다. 결국에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상향
수정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존 목표 주가 대비해도 아직 위에 상승분 여력이 많이 남았는데 그 폭을 더 늘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TCK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실적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사용 자체도 늘어날 거고 공정 가동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8세대 트러플 레벨셀 TLC 그리고 9세대 쿼드 레벨셀 QLC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 공정 난이도 자체도 올라가면서 사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큰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쪽으로 다시 높은 박스권을 만들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요. 실제로 지금 주가 추세가 박스권에 와 있다는 점은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인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1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의 바닥에 위치해 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도 241선 부근에 왔다가 요번에는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소폭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하러 가느냐 아니면 241의 지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느냐. 만약에 24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저점 부근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이 구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한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하락을 한 거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하락분을 다시 상승분으로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업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치를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에 대한 여파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 기대감을 조금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